경전선 전철화 노선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것과 관련해 순천시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게 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00억 원에 이르는 광양의 노후 하수관로 일부 구간이 잘못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대동세상연구회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순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초남 산단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단 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 시간당 최고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내일 새벽을 기준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와 함께 남해서부 전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강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대안을 찾은 뒤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의 규모가 사업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하지만 노선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고속열차가 하루 46번이나 도심을 통과하게 돼 교통체증과 소음,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계획 수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지중화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이어 순천시는 최근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도심을 관통하지 않는 최적의 대체 노선을 찾은 뒤 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7,700억 원의 15%, 즉 2,650억 원 정도를 초과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끝나기 전에 추가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정부를 설득하는 게 노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설계도 과정에서도 좀 바꿔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렵지 않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위해서는 3천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순천시는 그보다 적은 사업비로 도심 관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2명이 오늘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한 뒤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55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도민 10명 중 3명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3분기까지 도민 백신 접종률 81%를 달성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양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일부 잘못 시공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의회도 시 집행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중마동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 지난 2018년 시작된 42.4km 구간의 이 사업은 3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최근 이 사업의 일부 구간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수관로 하단부에 돌가루, 그러니까 석분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하면서 광양시 의회도 최근 전문가 집단과 함께 6개 사업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수관로 하단부 석분이 20cm 두께로 포설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이 7에서 17cm까지로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시공 중인 일부 구간에서 대매우기형 토사에도 이물질이 혼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다소 시방서와 설계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지단과 우리 시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부실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 설계서대로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 집단이 기존의 시공 상태가 향후 사용성, 기능성, 내구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설계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있긴 하으나 그것이 전체적인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광양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논란이 된 사업 구간은 시정 조치됐지만 시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어제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시민 중 9명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아들, 엄마 병문안 가던 딸. 이렇게 끔찍한 사고에 희생당한 시민이 많은 만큼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7살인 아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상 집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제도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세상에 이런.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진 불과 2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버스 안에는 엄마를 보러 가던 30대 딸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꿈 많은 막내딸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 엄마를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딸은 영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술밖에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공부했으면 실감이 안 나요. 집으로 가던 60대 어머니도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날, 운영하던 작은 곰탕집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들러 생일상에 올릴 반찬을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나 허망하게 이별해야 할 아들과 딸과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버스에 탔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가슴 아픈 사고 소식에 광주에선 온종일 애도와 위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 전남지역본부가 오늘 순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22개 지회를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권 재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동세상연구회 전남지역본부는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상임 고문을, 노병성 전 군산대 교수가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5만 5천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로 편입된 장청동 1원 60필지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2필지에 대해 보상금 59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작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단과 인접한 광양의 한 마을이 작물의 잎사귀가 타들어가는 농작물 피해를 10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결과만 있을 뿐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감나무들의 잎사귀가 누렇다 못해 갈색으로 타들어가 있습니다. 6월, 녹음이 우거지고 열매가 커가는 시기지만 초남마을 감나무들은 오히려 잎사귀와 열매 꼭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누래뿐에 감나무가 어쩐 이게 냄새가 나더만 이렇게 뿌리지 뿌렸구나. 다른 집 포도나무 열매는 미처 크지 못한 채 검게 변해 갈라졌고 텃밭에 고추 잎사귀도 오그라들었습니다. 이처럼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잎사귀가 오그라드는 현상은 이곳 초남마을에서 작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비슷한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한 건 16년 전인 2005년. 피해가 사라지지 않자 2013년과 2020년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피해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모두 병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불과 100여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공업단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성분이 워낙 독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정체가 되다 보면은 이 나무에 여린 나무가 새순 올라올 때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가. 주민들은 악취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이면 속이 멜크느니 미시거니 그런 데가 나. 근데 우리 초남 사람들 전부 다 저 조사를 한 번씩 받아야 돼. 광양시는 인근 공장이 불산과 염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최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인근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고흥 덕흥항에 정박한 선박 2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박 한 척이 침몰했고 또 다른 한 척도 선체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장염 비브리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무더운 여름철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으면 장염 비브리오에 의해 구토나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패류는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 깨끗이 씻어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에서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해수의 온도가 15도씨 이상일 때 증식을 시작하고 수온이 높을수록 빠르게 증식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 반복되는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은 최저 낙찰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발주처와 원청사가 시행하는 최저 낙찰제가
과도한 경쟁에 따른 턱없이 낮은 낙찰가로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여수시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 관내에서 7,700여 건, 6,800억 원의 규모의 관급 공사가 발주됐으며 이 가운데 3건 1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습니다.